온 국민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고민 프리 상담소의 DJ 허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제 옆에는 그냥 쏘미 선생님 옆에 계십니다. 네. 어여쁜 아닌 그냥 쏘미 선생님 옆에 계십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정말 기억력과 배려심이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아, 네, 예,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네. 지냈습니다. 네. 네, 오늘도 역시 저희에게 도착한 사례 하나 읽고 시작할 텐데요. 아, 네, 궁금하네요. 네, 그전처럼 근데 약간 연기는 좀 없어져서 아. 좀 서운하시지 않으세요? 좀? 아쉽네요. 저 네. 많이 연습했는데. 그러니까 다음에 좀 그 PD님 연기할 수 있는 사례를 부탁드릴게요. 네. 자, 사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 CC로 만나 지금 3년쯤 연애한 제 남자친구는 공부한 지 1년쯤 된 공시생이에요. 사귀는 동안 정말 남부럽지 않게 행복했고 헤어지는 그날 아침까지 사랑한단 말을 주고받았어요. 근데 저녁쯤 카톡이 왔는데 누구누구야 우리 헤어지자. 공부에 좀 더 집중하고 싶어. 너 만나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점점점 미안해. 라면서 저는 헤어질 마음도 요만큼도 없었고 지금도 좋아하니까 계속 남자친구를 붙잡았었는데 잡히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이별이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좋아하는데 정말 공부 때문에 헤어지자고 한 걸까? 아니면 마음이 식은 걸까? 아니면 다시 우리는 만날 가능성은 없을까? 궁금하네요. 하고 이게 사례가 왔습니다. 아이고, 마음이 아프네요. 네. 이런 대학교에서 CC로 만나서 네. 헤어진 친구들이 종종 있었는데 네. 그 친구들이 학교에서도 보게 되니까 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있기가 되게 어렵죠. 그렇죠. 어떻게 좀 쏘미쌤도 학창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제가. 그러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못하는데 네. 왜냐하면 제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실연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 놀라우시죠? 네네. 아, 그래서 저도 네. 이 사연을 주신 분하고 사실 정말 공감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네네. 제가 되게 비슷했어요. 네네. 저는 정말 실연을 당하고 나서 네. 엄청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걔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너 정말?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이제 헤어지자고 하는 걸까요? 뭐 마음이 식은 걸까요? 이걸 저희한테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그렇죠. 답답하니까. 저는 이거를 네. 직접 전 남친에게 물어봤어요. 네, 물어봤어요. 네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너 왜 언제부터 마음이 식었어? 왜 식었어? 네. 무슨 일이었어? 네. 식은 이유가 뭐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 이런 거에서부터 그리고 걔가 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답답한 네네,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위협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이걸 지금 아. 답을 잘못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이거 농담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답을 못하니까 네. 네, 그 친구의 주변 친구들한테 그 남자의 주변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걔는 언제부터 저런 걸까? 정말 내가 뭘 잘못했을까? 네. 끊임없이 정말 제가 생각해도 무섭게 네. 엄청 열심히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납득할 만한 답을 찾으셨나요? 근데 그게 되게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질문을 계속 했던 게 네. 이게 정말 뭐가 문제의 원인이었지? 도대체 이게 마음이 식고 왜 이 실연의 원인은 뭐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실연을 당하고 나서 네네. 나름 이제 공부를 이제 상담 공부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됐는데 제가 그 당시에 아마 문제중심적 대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중심적 대처가 뭐냐면 이게 스트레스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뭔지를 밝히고 네. 이 원인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남자애 같은 경우에 이제 실연을 제가 당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남자의 마음이 변한 게 무엇이 원인인지 이런 걸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중심적 대처가 사실은 저한테는 되게 이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배우기에도 문제 해결 중심적 대처 방법이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드는데 어떨 때는 효과적일 것 같으세요?
뭐 정말로 그 스트레스 원인이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네.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쵸. 제가. 그러면 그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뭐 그 방법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예. 그때 이별할 당시에는 예, 조금 맞아요. 부적절했나 봐요. 네. 되게 지금 호님이 말씀하신 게 되게 정확한데 네. 제가 대학원 가서 공부를 했던 게 네. 문제중심적 대처가 사실은 그 대부분은 많이 효과적이기는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원인 자체를 없애는 거니까. 그쵸. 네. 근데 그런 경우 공부나 이런 것처럼 통제가 가능한, 그러니까 네. 스트레스 원인 자체를 조금 바꿀 수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이 문제중심적 대처가 굉장히 효과적이래요.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자체가 아까 제가 좀 전에 이제 저의 사례처럼 실현을 당하는 경우. 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통제가 어려운 경우는 사실 그 스트레스 자체를 바꾸는 거, 그 원인 자체를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문제 중심적 대처보다는 차라리 네. 정서 중심적 대처. 말 그대로 네. 예를 들어서 저처럼 실현을 당했어요. 네. 그러면 그 실현으로 오는 뭐 슬픔, 화, 분노, 속상함 이런 감정을 완화시켜 주는 거. 또는 네.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여행을 간다거나 네. 영화를 본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네. 회피 중심적 대처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네. 그 사람이 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네, 그로 인한 감정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켜 주는 거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그러니까 얘기죠. 일단은 그 남자와의 헤어짐을 수용한 것을 이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별하고 그 이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까지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술을 엄청 먹는다든가 그쵸. 막 며칠을 운다던가 막 밥도 안 먹고 눈물을 흘린다던가 그렇게 수용까지가 어려운 것 같은데 좀 소미샘이 생각하기에 수용까지 가기에 좋은 팁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팁이 있을까요? 맞아요. 되게 이 수용까지 되게 힘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사람들이 화도 내고 눈물도 흘리고 속도 상하고 사실 화도 나고 이런 거 되게 필요해요. 네네. 화도 내봐야 돼요. 욕도 네네. 해보고. 네. 근데 그래도 우리가 결국은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사랑 떠나가. 네. 생각 못하겠네요. 얼굴을 보니까. 네네. 네, 참겠습니다. 네, 가사 중심으로 좀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은 밥만 잘 먹더라입니다. 네. 그래서 가사를 조금 읽어드리는 건 괜찮죠? 아, 괜찮습니다. 네. 네. 노래가 가능한데 청취자들을 위해서 그냥 가사 중심적으로 네, 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네. 사랑이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멍이 듭니다. 한순간뿐이더라. 여기가 중요해요. 네. 밥만 잘 먹더라. 죽는 것도 아니더라. 눈물은 묻어더라. 당분간은 일만 하자. 죽을 만큼 사랑한 그녀를 알았단 그 사실에 감사하자. 이게 되게 이제 약간 앞에 나오는 가사인데 여기서 정말 주요한 핵심은 밥만 잘 먹더라. 그 다음에 당분간은 일만 하자. 밑줄 짝.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일상을 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의지를 가지면 행동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행동을 바꿈으로써 우리의 의지나 생각이나 감정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우울할 때 웃는 표정을 계속 지어요. 네. 좋은 생각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근데 웃는 표정을 짓다 보면은 기뻐진다는 거예요. 감정도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마음은 되게 힘들어요. 너무 괴롭죠. 네. 그럴 때 계속 술을 먹고 계속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실현당한 사람으로 나를 규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내가 예를 들어서 힘들더라도 의도적으로 밥을 먹고 일상생활을 하면 나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그냥 사람인 거죠. 그런 식으로 네네네. 나를 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일상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은 조금 더 잘 회복을 하게 된다. 좀 더 수용을 하게 된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서 웃을 수도 있지만 웃어서 기뻐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중요한 얘기 같아요. 네네. 네. 대단하시니다. 정리 요정으로 제가 네. 거듭나겠습니다. 네. 멋집니다. 네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노래로까지 저희 팁을 주셨는데 네. 우리가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 그 사례를 주신 분의 네. 질문에 답도 맞아요.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네. 제가 그 마지막 질문 부분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를 좋아하는데
정말 공부 때문에 헤어지자고 한 걸까요? 아니면 마음이 식은 걸까요? 그리고 다시 만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네. 좀 어떤 답을 드리고 싶은지, 드릴 수 있는지. 네. 네. 힘들죠. 네. 그리고 사실은 네.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라고 얘기함과 동시에 네.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를 좋아하는 게 정말 공부 때문에 헤어지는 걸까요? 마음이 식은 걸까요? 자꾸 물어보시게 돼요. 네. 근데 이 여자분이 사실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네.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신 거잖아요. 맨 끝에 나왔잖아요. 네. 다시 만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이렇게. 되돌릴 수는 없나요? 그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런 게 참 힘들죠. 근데 되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이 남자분이 사실은 저도 마음이 다 식었는지 마음이 안 식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네. 그냥 중요한 사실은 네. 이 남자분은 지금 현재 이 여자분과 헤어짐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죠. 바로 현재 그 남자의 마음이다. 네네. 그래서 제가 조금 이 약간 이 말을 조금 바꿔드리면 네네. 이렇게 바꿔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거를 너무 견딜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자꾸 견딜 수 없으니까 정말 이거 어떻게 되돌려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를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나는 견딜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I can do it. 난 할 수 있다. 그렇죠. 견딜 수 있다. 예, 그래서 자꾸 자신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견딜 수 있다. 네네.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나는 견딜 수가 있다. 음, 그리고 저를 좋아하는데 공부 때문에 헤어지자고 한 걸까요? 아니면 마음이 식은 걸까요? 이 부분도 사실은 그래 지금 현재는 내 남자친구인 누구는 헤어지는 것을 마음을 먹었구나. 네. 뭐 그거를 이제 수용을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 그게 그 팩트죠.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분에게 아예 희망을 드리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뭐 다시 만날 수도 있죠. 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 그럼요. 영원히 가란 법은 없으니까. 예, 단 지금은 아니다. 그렇죠. 다시 네. 만날 수도 있지만 네. 지금 그가 선택한 거는 음, 공부를 좀 집중해서 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헤어지자는 말을 한 거는 팩트니까 그것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답변이 됐는데 저기 얘기하다 보니까 만약에 아주 따님을 예를 들겠습니다. 따님이 네. 이별을 오늘 당하고 와가지고 막 술이 쩔어와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남자 욕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그런 남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믿고 싶지 않은데 네. 아마 이제 그렇다면 네네. 진짜 제가 엄청 네. 화가 날 것 같고 네. 누구한테 화가 날 것 같아요? 그 남자한테 화가 나죠. 남자한테. 아니 감히 우리 딸을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 그럴 것 수 같고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아마 같이 욕해주고 네. 같이 공감해주고 진짜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저 어떻게 보면 감정을 없애는 건데 그건 네.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계속 들어주고 왜냐면 그리고 헤어지고 나면 끊임없이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그렇죠. 얘기를 끊임없이 들어주고 저는 많이 공감해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일상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혼자 일상 살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 남자가 채워준 그 많은 시간이 사실은 텅 비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실을 경험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그 시간에 같이 해줄 수 있다면 같이 네. 밥도 먹고 같이 영화도 보고 이런 식으로 같이 있어주려고 저는 노력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음, 그 애도라는 것이 네. 누군가가 돌아가시거나 네. 아니면 뭔가 내 꿈을 잃었다는 그런 것도 애도로 볼 수 있지만 그 나와 사귀었던 사람과 헤어짐도 네. 아주 커다란 애도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말한 것처럼 뭐 울 수도 있고 네. 그냥 그 남자를 욕할 수도 있고 시원하게 네. 술을 마실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수용을 해야 된다. 네.